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강은하입니다. 계절로나 달력으로나 정말 봄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마음에도 진짜 봄이 곧 찾아오겠죠? 여러분 마음의 온도도 높여볼 수 있도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저와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면접 스피치에 관련한 고민, 여러분의 발표 고민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자세하게 세밀하게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어깨가 조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고민을 진짜 안고 왔기 때문이죠. 자, 어깨가 무거운 만큼 저도 여러분들도 방송이 끝날 무렵에는 그 고민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 정도 됐을 때 아마 상반기 면접에서 입사 지원서를 좀 많이 써보신 시기가 됐을 거예요. 사실 이력서를 써보는 횟수가 평균 15회 정도 한 시즌에요. 물론 통계 자료이긴 하지만 꽤 많습니다. 사실 면접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이력서를 그렇게 많이 작성을 하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정말 잘해야겠다는 그런 부담감과 또 너무 잘해야겠다는 지나친 마음이 조금 앞서다 보니까 실수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물론 면접 그 스피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께서 가장 기초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 떨고 내가 준비한 내용을 잘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시리즈로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사진처럼 상상해 보세요. 내가 면접관들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자리에 앉은 학생, 또 친구들이 또는 지원자들이 차례로 자기소개를 한 이후에 내가 직접 말할 순서가 됐을 때 더 많이 떨리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만나보면 학생들이 면접을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보고 온 학생과 전혀 면접 경험이 없는 학생의 차이가 꽤 큽니다. 네, 내가 한번 좀 실수를 해봤거나 또는 내가 실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원자의 실수를 보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대처 또는 대비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사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한국어를 잘 모르지 않는데 왜 준비하고 외운 자기소개가 면접관 앞에만 가면 잘 떨려서 안 될까요? 방법도 많이 알고 있고요. 뭘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떨리는지 또는 왜 버벅이는지, 왜 전체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지 여러 가지 무대 공포증이 생기는지 조금 알 수는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는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살펴보시면서 나도 이런 증상이 있었다 또는 나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말하기 불안증 또는 발표 불안증이라고 하죠. 꼭 병명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저도 있고 누구나 다 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청중 또는 같은 컨디션에서는 비슷한 말하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겠지만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좀 많이 떨려 할 거예요. 지난주에 학교에서 만났던 한 학생은 3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발표 수업 많이 해봤다고 했고 지원해서 많이 해봤는데요. 한 100명 정도 되는 수업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소수 앞에서 말을 할 때와 또 100명 정도 앞에서의 말할 때랑 마음가짐도 다르고 긴장도 많이 달라지겠죠. 자, 그런데 아마 면접관 앞에 서면 사실 한 1000명 정도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말하기 불안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학생들이 보내온 질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좀 더 한 걸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지고 온 동영상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치 할 때 막 이런 볼이나 얼굴이 막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좀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그런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라도 혹시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굉장히 귀여운 표정의 남학생이었는데요. 이렇게 제스처를 쓰는 걸 보면 그래도 실제로 면대면 대화에서는 많이 떨려 하지 않을까 하는 좀 추측을 해보고요. 아마도 대중 앞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볼이나 얼굴이 좀 발갛게 되거나 떨려하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휴대폰 영상으로 보내줘서 고민을 함께 나눈다는 거에 좀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증상은 왜 나타나는지,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실 앉아서 말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또 짧은 시간에 인터뷰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밖으로 나오진 않았을 것 같고요. 함께 보셨던 것처럼 얼굴을 계속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애교 섞인 표정이어서 얼굴 화색이 좀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의 눈만 클로즈업을 해서 봤다거나 혹시 이제 많이 떨려 있을 때 여러분이 녹화해 놓은 본인의 동영상이 있을 때 눈만 한번 줌인해서 보시거나요. 이렇게 손으로 가려서 보시면 눈동자의 일단 움직임이 좌우나 상하로 움직임이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볼이 떨리거나 목소리가 떨려 여러 가지 증상들을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금 파헤쳐 보는 거예요. 자, 먼저 눈만 봤을 때 눈동자의 움직임이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눈동자의 움직임부터 시선의 움직임부터 잡아야 합니다. 잡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 좀 균형 있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지 않게 보이게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뭔가 내용 정리가 잘 안 됐거나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생각하느라 눈을 제가 잠깐 움직여 볼게요. 눈을 이렇게 좌우로 막 움직이게 됩니다. 나는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위를 뜨거나 생각을 했었는데 보는 사람은 약간 좀 불안하거나 산만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본인의 그 말하기 또는 1분 스피치나 자기소개를 가지고 녹화를 한번 해보시고요. 가급적 얼굴 위주로 촬영을 하신 다음에 눈만 먼저 보세요. 그래서 눈동자가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우선 내용에 대한 그 인지가 잘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전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눈동자의 산만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눈 움직임이 조금 안정적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얼굴의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근육이 움직인다는 것은 심리적인 원인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 말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큰 목소리로 얘기할 때 예를 들어 뭐 면접에서 말하기 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실 마이크를 들이지 않죠. 네, 이렇게 스탠딩 마이크를 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목소리 소리에 의존해서 면접관 앞에서 또는 발표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내가 서 있는 말하기 공간에서 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떨리는 목소리 또는 생각보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내 목소리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어색한 크기와 어색한 속도로 말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얼굴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 크게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입모양을 조금 더 크게 어색하게 벌린다든지 또는 앞에 있는 청중의 눈빛이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좀 많이 떨린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얼굴 근육에 아주 미세한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질문 영상을 보내줬던 우리 남학생처럼 얼굴 근육이 떨려요를 본인이 이미 알고 있다면 그런 경험을 한두 번은 해봤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사실 비슷한 크기의 교실이나 강의장 또는 약간의 무대 같은 곳을 설정을 하셔서 빈 강의장도 여러분이 발표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장소에서 내가 말을 해본다라고 직접 여러 번 해보면 또 그 장소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낯선 장소에 가서 움직여서 말을 해보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시각적인 정보, 내 눈에 들어오는 시각적인 정보가 익숙해지면서 짧은 순간에 이 공간에 내가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응한 이후에는 눈 움직임이 조금 덜 불안하게,
덜 산만하게 움직일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준비한 발표 내용도 어색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의 질문의 포인트는 얼굴이 떨려요. 얼굴이 발갛게 돼요.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먼저 솔루션을 드리자면 본인의 말하기를 녹화해 보시고요. 요새 휴대전화로도 충분히 녹화 가능하니까요. 긴 시간 하지 마시고요. 1분에서 한 2분 정도 녹화를 쭉 해보시고 다만 그냥 떠들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말하기 내용, 수업의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 발표한다는 가정하에 말하기라든지 또는 면접관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고 해서 1분 오프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셔서 녹화해 보시고요. 일단은 눈 움직임부터 먼저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이 많이 빨갛게 돼요. 또 움직여요. 라고 하실 때 우리 얼굴 근육이 꽤 많이 있어요. 6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네, 그중에 10,000개. 굉장히 표정이 많은 사람은 10,000개까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셀피를 찍어보면 많이 찍으시죠? 네, 찍어보면 항상 동일하게 웃는 표정만 지으실 거예요. 또는 막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멋있어 보이는 표정들을 막 연출해서 찍으실 텐데 자,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표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다양하게 해보시고요. 권해드리는 건 그냥 무작정 막 여러 가지 표정을 지으려면 좀 어색하니까요. 얼굴 근육의 경련을 좀 풀어주기 위한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쓰는 메신저나 또는 SNS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모티콘 있죠? 네, 좋아하는 이모티콘 하나 고르셔서 그 이모티콘이 여러 가지 표정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표정을 내가 좀 따라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유독 어떤 표정은 잘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모티콘은 그 표정이나 감정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만든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학생은 놀라는 표정을 잘 따라한다거나 또는 어떤 지원자는 화난 표정을 잘 따라하는데 반대로 바꿔서 서로의 것은 잘 유지가 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 이유는 그 근육을 평소에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발표 상황 또는 면접에서의 말하기 상황에서 사실은 늘 웃으면서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말하는 내용에 맞춰서 표정이 연출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연출이라는 표현도 조금 잘못됐죠.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뭔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너무 부담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웃을 때 웃어야 하고 강조할 때 강조하는 표정을 지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무표정한 상태에서 마음은 웃어야겠고 그래서 표정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면접 스피치에 대한 고민, 발표 스피치에 대한 고민의 첫 시간인데요. 이제 시리즈로 연결되는 이 강의를 계속 따라와 주시면 아마 중첩되는 내용의 일부 모니터링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느끼실 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래서 이번 시간하고 연결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의 발표 고민도 좀 많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표정 지금 그대로 표정 유지한 채 한번 거울이나 또는 스마트폰에 자기 얼굴 보는 화면으로 돌려서 보시면 지금 표정이 어떠실지 보이실 거예요. 네, 저를 보시면서 웃어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그냥 멍하니 보고 계실 수도 있고 나 이랬었다라고 무릎을 탁 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표정에서 다른 표정으로 좀 과하게 많이 움직여 보시면 특정 내가 어떤 근육을 움직일 때 조금 경련이 나거나 잘 안 되거나 어색하구나를 아는 데서부터 얼굴이 떨립니다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시는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 여학생 경우에는 조금 실질적인 팁을 드릴게요. 얼굴이 많이 빨개집니다 하는 여학생들 종종 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학생들의 경우 메이크업을 하죠. 메이크업 없이 다니는 경우 좀 많지 않긴 한데 면접장에 갈 때 또 메이크업을 하고 가실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볼터치 또는 블러셔라고 부르는 볼에다 꽃잎처럼 이렇게 화장을 하시는데요. 그날은 좀 과감하게 생략하시기를 저는 권하고요. 안 그래도 긴장이 돼서 얼굴이 발갛게 상기가 되는데 더
네, 호빵맨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학생들 중에서 도저히 이게 시선 움직임이나 이런 걸로 개선이 되지 않고 아직 면접을 보러 가기까지 연습할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냥 정말 언니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팁입니다. 블러셔 생략하고요. 컨실러나 이런 것들로 피부 표현을 조금 잘 만드셔서 그날 내가 긴장한 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보다 조금 더 많이 떨려요 하는 학생의 질문을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도 좀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저는 얼굴만 빨개지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의 질문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발표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발표하기 10분 전부터 식은땀이 흐르고 그리고 막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갖고 있는데요. 선생님의 노하우를 어떻게 긴장감을 좀 더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한 발표하면서 웃으면서 발표를 하고 싶은데 얼굴에 안만 근육이 자꾸 떨려가지고 말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 번 더 알고 싶습니다. 네, 사실 학생들을 만나보면 이 고민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리즈 강의 중에 첫 번째로 질문을 선택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많이 떨려요. 또는 많이 식은땀이 흘러요. 심장이 너무 심쿵심쿵해요 할 때 여러분 고민 안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증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는 두 학생 모두 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발표 수업이 자주 있는 학과들은 좀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렇게 해도 한 학기 동안에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인원 속에서 내가 발표를 많이 해봐야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한 학기가 지나가고 4년이 쌓이다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학과나 전공 수업의 내용에서는 더 많이 어려움을 겪겠죠. 자, 얼굴 근육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 학생의 고민을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 보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떨려요, 발표하는 자체가 무서워요 라고 했는데 아마 연습을 많이 하고 인터뷰에 응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너무 겸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남 앞에서 많이 무서워해요, 말하는 게 좀 두려워요 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용기를 못 냈을 텐데 자기에 대한 더 잘하고 싶은 좋은 욕심이 좀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여러분이 면접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런 약간의 트라우마 비슷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발표를 하다가 내용을 잊어버려서 또는 뭔가 내가 움직이고 있는 PC의 사양이 프레젠테이션의 파일 형식과 잘 맞지 않아서 버벅인다든지 호환이 되지 않아서 뭔가 내가 발표할 시간이 좀 길게 지연이 됐다든지 또는 면접을 보았는데 또는 저학년인 경우에 모의 면접도 학교나 취업 캠프에서 많이 진행하죠. 모의 면접 때 지적을 받았다든지 나는 꽤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좋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완벽한 경력 사원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한 프레젠터로 활동하기 위한 무대에 아직 서신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실수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면접의 경우라면 취업 당락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학교 수업이라면 B냐 A냐, C냐 B냐의 점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수를 했을 경우에 사실 표정이 금방 많이 일그러지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수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최선책과 차선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반대로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런 실수를 했을 때, 말문이 턱 막혔을 때 나는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네, 보통 어떤 학생들은 그냥 배시시 웃고 있는 학생이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그냥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한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생각을 쥐어 짜느라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거나 이렇게 눈을 위로 뜨거나 또는 고개를 숙이거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처를 조금 아주 디테일하게 미리 예행 연습처럼 하고 가신다면 적어도 발표가 무서워요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웃으면서 말을 하고 싶은데 아까 학생이 웃으면서 말하는 게 잘 안 된다고 했죠? 웃으면서 말하는 거 잘 안 됩니다.
네, 뭐 타고난 인상이 굉장히 서글서글하게 웃는 인상이라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다시 활동을 재개한 서민정 씨 같은 경우는 눈도 반달눈, 또 이유리 씨 같은 경우도 눈이 반달눈, 그래서 많이 웃는 상인데 그 두 분도 무표정일 때는 표정이 무표정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다만 화면에 많이 비춰지고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을 표출하는 것 중에서 웃는 표정이 가장 많이 표출돼서 이제 그게 우리 눈에 익숙해진 거죠. 자, 여러분도 셀피를 많이 찍으신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표정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웃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남학생들도 물론 웃지만 대체적으로 웃을 때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위스키 또는 뭐 개구리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이 모음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 이 모음은 사실 그냥 이렇게 이라고 해서 가로로 벌어지는 음이기 때문에 모음이기 때문에 그 인상이 웃는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계속 이 모음만 가지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건 불가사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불가능해요. 여러분께서 눈이 웃으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을 할 때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여러분께 고민을 잘 해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지금은 무표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별로 진심이 안 느껴지죠? 자, 이번에 같은 문장을 웃으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의 스피치 고민을 제가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네, 같이 웃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웃는 표정에서의 말은 눈이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인매에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먼저 좀 벗어버리시고요. 그래서 항상 녹화나 여러분이 스스로 셀프 모니터링을 할 때 저는 눈 표정에 좀 많이 익숙하게 집중해서 보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 처음에 시작과 말 끝에 웃어주시고 중간 말씀을 하실 때는 웃지 않으시는 게 또는 막 계속 웃으시면 너무 가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포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웃는 표정에서는 눈 표정에 신경을 쓰시고 처음에 웃고 이제 시작하셔서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첫인상과 끝인상에 웃음 포인트를 주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 굉장히 중요한데요. 얼마 전에 끝났던 벌써 시간이 꽤 지났네요. 네, 우리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내가 면접장에 들어서서 또는 다음 주 학교 발표 수업 때 발표할 때 이렇게 내가 진행해야겠다라는 것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내가 인사를 하고 성공적으로 발표를 잘 마치고 학생들에게 또는 면접관에게 끄덕끄덕하는 인상까지 받을 수 있겠다. 그것까지 이미지 트레이닝이 아주 세밀하게 계산되어서 미리 하시면 실제로 여러분이 얼굴 근육이 떨려요. 표정을 잘 웃지 못하겠어요 하는 것들을 많이 개선하실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이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또는 연습 경기에서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상대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기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경기의 흐름을 처음부터 내가 잘 내 위주로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머릿속으로 단순히 잘하고 올 거야라는 상상에서 그쳐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그때 나는 어떤 날씨고 어떤 내가 제철 취하고 있고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걸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그 세밀화 그리듯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은 사실 멘탈 트레이닝이라고도 불리고요. 또 멘탈 리허설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키고 했던 학생과 이렇게 전혀 준비 없이 했던 학생들은 좀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좀 또 자꾸 검증해 보는 거 좋아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 취업 캠프 때 한번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자,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소강당으로 옮겨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보이지 않은 상태고요. 그 학생들은 그 연수원에 처음 온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서요. 자, 어떻게 복도에서 대기 장소에 서 있다가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근데 물론 그 앉아 있는 그때 한 60명, 뭐 50명에서 60명 정도 됐던 학생들이었었는데요.
딱 반을 나누진 않았지만 조별 편성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제가 미리 면접을 진행하기 5분 전에 그렇게 자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다 같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때 몇 번째에 서 있을 것 같아요. 네, 3번째 서 있으면 그 옆에 학생은 4번째 서 있겠네요. 자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자 넥타이도 한번 이때 매무새를 갖추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영화 찍듯이 머릿속으로 따라오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룹에 똑같이 모의 면접을 진행할 때 그런 과정 없이 진행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오히려 사실은 더 떨릴 수 있죠. 바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다 끝난 이후에 두 번째 그룹은 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대기 시간과 준비 시간은 더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모의 면접을 봤을 때 더 좋은 점수를 얻었던 학생들은 첫 번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학생들이었어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지각을 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뭔가 발표할 때 많이 실수를 하거나 할 때 미리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계산적으로 딱 계획해서 머릿속으로 그려봤을 때 뭔가 그날 일이 잘 풀린다, 그날 입이 잘 풀린다, 말이 잘 된다 뭐 이런 느낌들이 있죠. 단순히 그 똑같이 리허설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렇게 멘탈 리허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려면 각 기업의 공식 블로그나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들을 보시면요. 구글링 하세요. 또는 검색하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떻게 한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 내가 화면의 왼쪽에 설 것인지 또는 그 빔 앞에 오른쪽에 설 것인지 서 있을 때 어느 정도로 내가 몸을 움직일 것인지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조금 구체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면 마음이 일단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나 돌발 상황이 생겨도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께서 발표하는 상황에서 또는 모의 면접에서 진짜 면접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날 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말하기 고민의 개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요.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